뭔가를 파는데 결국은 자기를 팔더라고요. 내 인격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인격을 파는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으면요, 팔리지가 않아요. 신뢰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생겨요. 딱 그렇더라고요. 무슨 손해를 볼까요? 시간 손해, 돈 손해, 노력 손해, 감정 손해, 자존심 손해. 이걸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뢰를 얻어요. 아주 그냥 냉철하게 머리 주판을 퉁기며 사는 사람 있죠? 절대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친화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약간 부족한 듯 해야 친화적이야. 약 2% 정도 부족하면 바로 임페리얼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임페리얼 세 분 계시죠? 박정수. 앉기만 하면 자기가 이쁘다고 자랑이 쌓거든. 응? 자기가 20대 때 얼마나 이뻤는 줄 아냔 말이야. 근데 내가 20대 때 안 봤으니 얼마나 이쁜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2% 부족하구나. 왜? 그렇게 돼야 사람이 친교가 이루어요. 친화적이 돼요. 지가 이쁘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어봐요. 그 이쁜가? 안 이뻐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김성일 임페리얼 있죠? 자꾸 자기가 멋지게 잘생겼다고 자랑을 하고 돌아다녀. 이번에 임페리얼 승급식을 때도 멋진 남자 김성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저 친구도 2%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정신없어. 정신없으니까 임페리얼이 된 거예요. 또 한 분 계시죠? 이떡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자기가 못났다고 또 자랑하고 돌아다녀. 제가 못났습니까? 찌질이 못났습니까? 그러거든. 찌질이 못난 이덕우가 저 친구도 약간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요. 거기에 빳빳하게 들고 지가 무슨 성인 군자나 도덕주의자나 되는 것처럼 얼굴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누가 옆에 가냐고요. 안 가지.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요. 신뢰. 그리고 그 세 분을 보면요, 세 분을 보면 정신없이 퍼줘. 정신없이 퍼줘. 그런데 누구한테 퍼주느냐? 제정신이 박힌 놈한테만 퍼줘. 달라는 놈은 절대로 안 줘요. 달라는 사람 안 줘요. 달라는 놈 치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 없어요. 그 누가 정신이 제대로 박혔어요? 제가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잡아주면 팍 올라와요. 근데 멋대가리 없는 친구들이 있어. 당신 나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야? 돈 벌었으면 내놔. 이런 친구들은 옛날 같으면 뒤지게 두드러 패가지고 정신이 좀 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단호하게 끊으세요. 단호하게. 그런 사람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헛소리에 언제 나 뭐 준 적 있냐고 그래 또. 다시 말하면 성공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환경? No. 더미에 지금 엊그제 로얄클럽 옥샵 했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로얄클럽이 150코드가 넘어요. 아마 앞으로 3년 내에 500코드가 넘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어. 이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어떤 분은 로얄클럽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못 들어온다? 그거 누구 탓이에요? 맨날 나무 타던 사람 있죠. 나무 탓. 어떤 친구가 인터넷에 팔아가지고 이 인터넷에 판 거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금. 그런 탓하고 있는 게 탓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곧 내년에 중국 시장이 열리죠. 중국 시장은 기회이자 또 도전입니다. 기회이자 도전이에요. 그 해외 시장이 지금 내년에 중국 시장은 열리지, 곧 인도네시아 열리지, 베트남 열리지, 8월에 호주 시장이 열리지.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영국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전 글로벌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응? 맨날 자기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가 되냐고요. 다시 말하면 성공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스폰서 탓하지 말고, 파트너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은 것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밭을 탓해가지고 어떨 거냐고. 자기가 거름 주고 깊게 갈고 잘 가꾸었으면 농작물 잘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정 지역에서 계속 출마했는데 계속 떨어져. 유권자 탓한 사람들이 많아요. 포리카에다 걸어놓고. 그런 사람이 크게 되겠냐고요. 지가 잘못한 거지 유권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렇듯이 농부가 밭을 탓하면 그 농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돼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밭을 잘못 갈고 씨를 잘못 뿌리고 거름을 잘못한 탓이다. 이렇게 하면 잘못을 고칠 수 있잖아요. 나무 탓, 나무 핑계 하게 되면 기분은 덜 상할지 모르지만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으면 다음에 더 큰 기분을 상하게 돼요. 자, 오늘 제목은 자본 생산성 소득. 이게 좀 9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으면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없는 게 부모 탓도 아니고 신랑 탓도 아니고 마누 탓도 아니에요. 내 탓이었네. 그러니까 내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 자본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본 부족이에요. 자본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야 소득이 많아져요. 이 원리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똑같아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똑같아요. 중국이 태가고 있는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굉장히 예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요즘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이게. 자본이 뭐예요? 자본. 자본이 뭐냐고. 에? 뭐라고요? 나의 돈. 나의 돈.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면서 자본이 뭔가도 안 가르쳐 줬어요. 미국과 타이완이나 일본은 소득이 일정 수준 올라왔을 때 국민 경제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정부는 했어.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국민 경제 교육을. 근데 관심이 없어. 돈이 자본이면 오늘부터 종이를 실어다가 돈을 계속 찍어내면 우리나라가 자본이 많아지나요? 안 많아져요.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자본 얼마 이렇게 항상 통계를 내요. 국부 통계가 나와요. 거기 돈은 안 들어가요. 돈이 자본이 아니에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본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돈 자본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본이에요, 그게. 왜 자본이냐? 그 돈으로 자본을 살 수 있으니까 자본이라고 개인 입장에서 불러요. 예를 들면 내가 돈으로 자동차를 샀다. 그 자동차는 자본이거든요. 왜? 생산수단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자동차로 가는 게 내 목적지에 빨리 가잖아요. 근데 돈을 1,000만 원 타고 있다. 돈이 가요? 안 가요. 그게 그 자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자본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경제학적 용어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걸 자본이라고 해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 책상이 자본이라니까요.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의자와 책상이 있는 게 강의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본이라고 불러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그런데 예를 들면 오실 때 걸어오셨어요?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걸어온다는 것은 노동만 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는 거예요. 걸어온다고 여기 못 올 리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걸어오면 한 달 전에 걸어와야 되나? 지금은? 분명히 육체 노동만 가지고도 목표 달성을 해요. 여기 온다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골병 들어. 자전거를 타고 못 돼요. 더 빨리 와. 왜? 육체 노동과 자전거가 결합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면 어때요? 더 빨리 와. 오토바이는 자전거보다 자본 지백도가 높아. 그러니까 그것과 노동이 결합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요. 승용차는 오토바이보다 자본 지백도가 더 높아.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고 오면 쾌적하고 빨리 와. 목표 달성을 빨리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 인적 자본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자본. 인적 자본이에요. 여기 슈퍼컴퓨터를 한 대씩 갖다 드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철이나 다름없어. 그렇죠? 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적 자본을 갖다 줘도 그것은 고철이야, 고철. 영 못해. 그러니까 키는 어디 있어요? 인적 자본에 있다고요. 인적 자본.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자본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적 자본을 많이 물려받으면 그 물적 자본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곳에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나에게 생산물을 갖다 줘요. 그게 소득이에요. 예를 들면 강남 역삼동에 6층 상가가 있다. 그럼 뭐예요? 6층 상가는 뭐예요? 네? 자본이에요, 그게. 왜? 임대료라는 소득을 나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 상가가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갖다 줘요. 돈을 6층 싸나 봐요. 그 소득 갖다 줘요? 안 싸줘요. 그 자본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 상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 활동을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에게 소득이 돌아와요. 소득이.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 이렇게 비좁은데 좁은데 더워 죽겠는데 앉아 계신다는 것은 역삼동에 6층 상가가 없다는 증거야. 그렇죠? 이게 신경질나 죽겠어 지금 말이야 이게.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6층 상가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내가 부모 탓할 거 아니고 남편 탓할 거 아니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여기 조금씩 앉아있는 거, 그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그 자본 얘기는 한이 없고, 아무튼 자 이제 그러면 요 애터미 사업은 결국 자기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이에요.
각자의 사업자 사장님들은 회사와 1대1로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장인 동시에 사원이고, 그렇죠? 내가 공장이고 기업이에요. 나 자신이. 스폰서 아니에요? 스폰서가 만약에 사장이고, 사업자, 자기 상사라면은 스폰서가 봉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봉급 주는 스폰서 봤어요? 안 줘요. 개인 사업이야. 자기 개인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스폰서가 자기 상사도 아니고 파트너가 자기 부하도 아니에요. 알았어요? 파트너가 자기 부하라면 수당 받으면 스폰서 줘야지. 안 줘. 주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런데 왜 라인을 구축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윈윈이 되는 거예요. 윈윈이.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심합력입니다. 재심합력이에요. 이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이게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하게 하다. 가지런하게 하다. 이 심자는요, 마음 심자면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모든 사업자가 마음을 한 가지로 가지런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힘을 합한다. 그 말이 재심합력.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이 말만 쓰셔도 어디서 그렇게 유식한 얘기를 들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후한서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후한서,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어요. 후한에,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한나라가 있다가 가운데 왕망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나라를 없애버리고 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신나라. 그런데 전혀 나라가 신나지가 않아. 워낙 독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나라 후손들, 그때 초대 황제가 광무제인데 이름이 유수예요. 한나라 유씨거든. 유씨. 왜? 고조가 유방이잖아요. 그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유방이에요, 그 사람이. 그 유씨예요. 그런데 왕망의 군대가 하도 강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그런데 한나라의 충신들, 유수를 비롯해서 한나라 황손들이 또 한나라를 존경했던 신하들이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서로 뭉쳤어. 이게 재심이에요. 합력.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하면 예기익장 이렇게 나와요. 조그마한 힘들을 가지고 서로 뭉치니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강해지더라. 그런 내용이. 그래서 왕망을 격파하고 후한을 만들어서 그 유수라는 분이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때 그 초대 황제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무슨 건달이 한 말 아닙니다. 이거 황제가 한 말이에요. 황제가. 자, 그러면 어째서 라인을 형성해서 서로 재심합력하라는 거냐? 왜? 그 라인에는요, 그 라인의 형성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우선 성별로 남녀, 나이, 노소 다 있죠. 학력, 무학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앉아있는 분들이 수두룩해.
무지무지 쪽팔리거든. 이게 여기 앉아있는 게 옆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인간이 뭐하다가 와서 여기 조금씩 앉아있나 그러는데 여기 장군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봐서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이 사람이 장군인가? 이렇게 딱. 교수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재심 합력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끌고 가면 되지. 그렇죠? 그 말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학문적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자,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아까 손 많이 드시던데 이 네 가지 의문이에요. 이거 해도 되냐 말이야. 이거 말아먹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거 해도 되는 거냐. 요건요, 스폰서가 하라고 해서 그럼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이성적으로 모든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 이건 할만하다 했을 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NO!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누가 더 못하느냐? 똑똑한 사람일수록 못해. 똑똑한 사람일수록 일주일을 못 나와. 왜? 자기 밑에 옆에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놈이 바보거든 사실은. 그런데 여기 시스템에 참여해서 자본 축적을 해가면은요, 포기만 하면 다 성공해요. 40%가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해요. 자, 다음. 자, 여기서 성공은 이렇게 개념이에요.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여기서는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성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뭘 성공이라고, 철학자마다 다 달라. 그러나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다음에 뭘 할 것인가는 그 차후의 문제고, 안정적인 고소득. 이러려면 자본 축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자본 없이 성공했다? 그거 안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뭐냐? 태도예요. 내 마음가짐, 태도는 여기서 마음가짐, 내 정신상태란 말이에요. 정신상태. 자, 다음. 애터미 사업은 빅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빅비즈니스예요. 이것도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빅비즈니스. 다 요즘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는데 글로벌이 아닌 것이 많아요. 아닌 것이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리더가 돼야 돼요. 여기 혹시 난 쫄병으로 평생 살고 싶다는 분, 아이고 나는 리더는 싫어, 그냥 부하로 살래, 부하로. 그런 분은 여기 계시지 말고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어째서 내 뇌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에 나는 귀족보다는 천민이 좋아, 이런 사람 있나요? 나는 부자보다는 가난뱅이가 좋아. 전에 그런 놈이 한 놈이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내가 그랬는데, 당신 소원이 뭔데?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소원이 거지같이 사는 게 평생 소원이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뒤지게 두드려 패버렸을 텐데 정신 차리라고.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 우아하게 부자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누구를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도와주는 게 마음으로 되나요? 안 돼요. 물질이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가진 자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가진 자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힘 있는 자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쥐뿔도 힘없는 놈이 힘 강한 놈한테 용서해 줄게, 이거 되나요? 안 돼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글로벌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크게 여시고 글로벌 리더가 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그 쫌팽이 같은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아침 로열 워크숍에서 이 조찬 모임, 그리고 지난주 워크숍에서 내가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초보부터 신규부터 세일즈 마스터, 팀장 이렇게 올라가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 그런 사람이 특별히 머리가 좋으냐? 그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뛴 사람.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보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가지고 죽은 놈이 한 놈도 없어. 올라간 놈만 있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 문제는요, 가끔 보면은 인간 자본, 다시 말하면 이 신사숙녀가 되어가는 속도보다 소득이 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사람이 있어. 그 소득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것 같죠? 안 돼요. 로또 복권 100억 당첨되면 뭐 하시겠어요 지금? 예? 굉장히 아주 우아한 숙녀분이 계시는데 로또 복권 100억 당첨되면 어떡하시겠냐고. 복권 당첨된 사람이 이 노상 객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BBC가, 영국 BBC 있죠? 그리고 미국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BBC가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 50%는 더 행복해져요. 50%는 빈털터리로 객사해.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그 사람은 아유, 우리는 고작해야 뭐 10억밖에 안 되는데 로또. 영국이나 미국에는 저 복권이 뭐 1000억, 1조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에게 복권을 당첨됐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빈털터리로 여관방에서 객사예요. 나머지는 행복해져. 누가 행복해졌는가 봤더니 그렇게 그에게 복권에 당첨되고도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10억 로또가 당첨되시더라도 애터미 사업을 계속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져. 그래야. 그런데 그 사회나 우리 사회나 비슷하더라고. 그렇게 그에게 복권이 당첨되면 뭔가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바꾸는 게 마누라를 바꾸더라 이거야. 이렇게 마누라를 바꾸더라. 왜 그러는가? 그것까지 연구해놨어. 마누라가 뺏어갈지 모르니까 바꾸는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 그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와서 단순히 사업을 한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로얄이 되면은 애터미 성공하게 대해서 저서를 내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책을 써요. 책을. 지금부터 노트를 하고 기록에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어떤 걸 기록해 나가?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던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더라. 그럼 어때요?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조차 모임에서도 전 로얄 마스터들에게 전부 책을 한 권씩 쓰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책을 쓰고 있어요. 왜? 자기가 정말 정도를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다면 그 분야에 성공학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못 쓴다면 뭐예요? 그럼 편법 쓴 거예요. 편법.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 성공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방법으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효과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럼 어때요? 그건 엉터리야. 엉터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판별이 나버려. 그 책이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보면 딱 두 권 팔린다. 지금 마누라하고 저하고.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에이, 이건 엉터리구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공학으로 학위를 받으면요 논문을 쓰고 나가죠. 그 논문 테스트를 후배들이 다 합니다. 그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맞느냐. 안 맞으면 식경털이라고 딱 소문이 나오면 할게. 맞아야 돼요. 그게. 그렇듯이 지금부터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되면은 나만의 성공학 책을 쓰겠다. 왜? 우리나라 지금 다단계 책이 있어요. 있는데 3페이지 읽으면 졸리기 시작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도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그 센턴스가 안 맞아.
그건 손으로 쓴 게 아니고 발가락으로 쓴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 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원에서 연구를 해요. 지금 대학원생들, 우리 MBA 과정 많아요, 대학에. 이게 다단계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인데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연구를 할 수가 있어야지. 할 수가. 그럼 자료가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 9가지예요. 이건요, 야, 누구만 그러냐? 그렇습니다. 누구만 그래요. 누구만.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미 설명돼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재심합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음. 자, 이 말만 하셔도 엄청 유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각자가 무슨 각자입니까? 뿔각자예요. 놈자자. 이건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 또는 짐승을 가리키나. 치. 날카로운 뿔을 가진 놈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 뿔 가지고 있습니까? 사자 뿔 없어요. 사자가 그 날카로운 이빨에 들소 뿔을 가졌다면 무적이에요. 당할 놈이 없어요. 근데 이놈은 뿔이 없어. 들소는 날카로운 뿔이 있는데 예리한 이빨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는, 조물주는 모든 인간에게, 모든 객체에게 모든 장점을 다 주지 않았다예요. 각 객체가 전부 자기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다음. 자, 보세요. 이게 요놈은 요 뿔이 없어. 근데 요놈은 요게 없어. 요게 없어. 다음. 그 다음에 나는 새는 빨리 걷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타조는 걸음이 매우 빠르다. 화려한 꽃은 열매가 없고, 장미꽃 열매 보셨나요? 따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는데 무척 아름다워요. 열매가, 꽃이 보잘것없는 건 열매가 튼실해요. 다시 말하면 한 개체의 모든 장점을 다 주지 않았다예요. 자, 다음. 이게 바로 우리 고려 때 이인노 선생님이 쓴 파한집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때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이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은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이 몽땅 틀렸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아. 자, 이 지능지수가 IQ가 초등학교 성적에 얼마나 반영된다고요? 50%. 초등학교에서 성적 좋은 놈은 머리 좋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얼마예요? 30. 고등학교 20. 대학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누가 이기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봤더니 존버정신을 가진 놈이 성공하더라 이거야. 그게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자, 다음. 이 사람이 바로 IQ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거대한 실험과 연구를 계속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지금도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IQ 테스트 할 때는 이 사람이 맞는 걸로 씁니다. 대학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정을 세웠어요.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IQ 하나만 보면 이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있다. 이게 가정입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면 이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학설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학문은 아주 정교하게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증명을 시작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초, 중고등학교 학생 25만 명의 IQ 테스트를 다 했어. 그 중에 135 이상이 천재들입니다. 1521명을 선정해서 1521명의 각 개인마다 파일을 다 만들었어. 다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들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 추적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몸무게는 얼마고, 건강은 얼마고, 부모는 무엇이고, 뭘 잘 먹고, 뭘 좋아하고, 다 그렇게 조사를, 그래서 미국이 강한 겁니다. 전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후세 학자들이 연구하도록 만들어놔야 돼.
만들어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실험을 시작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 천재유전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계속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나이가 많고 초등학생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생이 다 크기도 전에 이 양반 죽어버려. 그래서 교수 4대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돼서 언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1922년에 시작해서 2000년에 이 연구가 끝납니다. 미국에는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한 인간이 평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추적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을 이렇게 살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학원에서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실험을 끝냅니다. 이 양반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서 머리가 좋다고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 양반이 다단계를 생각하고 이걸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같아 이 양반이 말이야. 그래놓고 노벨상은 누가 받았냐? IQ 120밖에 안 되는 두 사람이 받았어. 여기 누구야? 윌리엄 쇼클. 우리 반도체 있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있죠? 이 쇼클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 근데 IQ 120밖에 안 돼가지고 터먼 교수가 이렇게 머리 나쁜 놈 관리 안 했어. 근데 이놈이 노벨상을 받았어. 근데 파인만도 마찬가지요. 파인만. 아인슈타인은 버금가는 사람이거든요. 원자탄 만드는데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그러면 인간의 사회적 성취와 관련된 변수가 뭐냐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음. 자, 이 양반은 우생학자예요. 우생학자는 인간은 유전자에 이미 어느 정도 똑똑한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거 IQ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좋은 놈은 잘 살고 유전자가 안 좋은 놈은 평생 거지로 사니까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걸 연구한. 그런데 골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황소 무게 측정 실험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황소 전문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둘이 저 황소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나 되느냐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황소 전문가가 훨씬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소 전문가와 동네 사람 10사람을 가지고 황소 무게가 얼마인 걸 측정해 보았어. 그런데 전문가보다 동네 사람 10사람이 수근수근 하면서 말한 게 훨씬 정확해. 깜짝 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집단지성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자, 이제 드디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 이론으로 공부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이야. 인간의 지능은 한계가 아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게 8개 반을 찾아냈어요. 여기 9개라고 돼. 요 마지막 것이 반개예요. 반개. 왜 반개? 요게 지능을 아무렇게나 찾아낸 게 아니고 이런 지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뇌의 어떤 부분이 이 지능을 관장하는가를 알아내야 돼. 그래야 그 뇌가 어떻게 생긴다를 보면 아 이놈은 음악을 잘하겠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찾아낸 게 여기까지 찾아냈고 여기는 지금 아직 있긴 있는데 아직 뇌하고 연결을 못 시켜. 그래서 8.5개인데 9개라고 합시다. 자, 언어지능 뭐예요? 말을 더럽게 잘하는 놈들 있어. 이게 그 사기꾼들이 주로 잘하는데 우리 박 회장께서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죠. 이게 그러나 사기꾼 아니에요. 논리 수학지능. 야 말을 못하는데 수학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간지능. 이거 건축 미술 도안 이걸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체운동. 운동도 지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운동을 잘해. 이승엽 아무나 그 국민 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소질이 있어요. 소질. 그 다음에 음악 대인관계 마당발이 있어. 마당발. 그렇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그냥.
그런 사람, 이것도 지능이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성찰지능. 뭐든지 멜랑꼬리한 사람이 있어. 나는 왜 사는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살아? 부모가 놔줬으니까 살지.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능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지능. 자연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아리 계속 연구하고, 산에 가서 계속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극 가서 펭귄만 계속 연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지능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존지능. 이것은 주로 성직자분들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이 분명히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건 안 했어. 마더 테레사는 저게 뭘까? 성직자분들이 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특히 어떤 뇌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야. 아무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9개 지능이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중에 어떤 누구도 3개 이상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3개 이상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계산은 못해. 어떤 사람은 마당발인데 지가 누군지도 몰라. 뭐하고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라인에는 별의별 지능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으니 라인을 형성하고 형제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상부상조하면은 윈윈이 된다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고야. 우리 로얄 어제 했는데 지금도 강단에 올라오면 덜덜 떨려가지고 말을 못해.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이제 직급을 안 올라가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회사에서 당신이 스타마스터 됐으니까 스피치 하러 올 때니 그래도 도망가 버렸어. 내가 왜 스피치?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지금도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다시는 내가 직급을 안 올라가겠다고. 또 가서 그 마이크 들고 얘기해야 되잖아 말이야. 그거 봐라. 그런데 그럼 그 양반이 스피치는 못하지만 다른 걸 못하는 게 안 그래요. 계속 파트너들을 칭찬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강의를 해서 자기 나를 키운다면, 자기 라인을 키워야 된다면 그거 없어지고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강의를. 이게 지금 재심 합력을 하라고 하는, 권장하는 이론적 근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한 인간이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렇게 맞는 말만 해놨는지 몰라겠어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분업을 통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얻는다. 혼자서 사는 인간은 신이 아니면 야수다. 야수의 들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혼자 살아. 무슨 관계가 있냐?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산에 나는 자연인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인간들이 많아. 그게 혼자 사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혼자 안 살아요. 지 신발 지가 만들었어요? 지 옷 지가 만들었냐고. 농사 짓는 괭이 지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다면은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기여. 그 정신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사장님이야. 내가 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겠다. 자, 다음. 여기서 소비자 잉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 개념입니다. 이 소비자 잉여, 이게 합해지면 사회 잉여, 이게 사회 복지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국가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요. 소비자 잉여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불한 돈보다 내가 얻는 만족이 더 크다. 그건 잉여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응. 어? 예? 예? 이렇게 가지고 성공 못해요. 모기 소리가 크게 그냥. 잘하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누구예요? 이게 약간 2% 부족한 거예요. 이게 성공한다고. 서시죠, 서시.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가장 예쁜 사람이 서시야. 이거 서쪽 할 때 시시. 서시. 서시를 치모 미인이라고 하는데, 서시가 얼마나 이쁘든지 호숫가에 서시가 지나가니까 호숫가의 물고기가 전부 바닥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 미인을 보니라고 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잃어버렸어. 이게 치모미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치모미인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데 친구 차를 타고 왔어.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요금이 얼마나 되나요? 고속 전철이 한 5만 원 되죠? 5만 원. 5만 원 내고 타고 가셨어. 나는 5만 원 내느니 걸어가겠다. 그러신 분. 그 다음에 요즘 우표 얼마씩 하죠? 우표 500원 한다고 가정합시다. 나는 우편 요금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아예 들고 가겠다. 수도 요금이 너무 비싸. 나는 그래서 아예 우물을 파서 먹겠다. 그게 뭐냐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내가 지불하는 돈보다, 효용보다, 구매력보다 내가 얻는 만족이 더 클 때, 이걸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소비자는 자기가 내는 돈보다 그 소비재 또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만족이 더 크다. 그럼 언제 그게 나타나느냐? 모여 살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저쪽 서울에 사는 어떤 분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인에 저 혼자 산다면 거기에 수파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안 생겨요. 거기에 아인슈타인 혼자 살아. 그러면 그쪽으로 지하철이 뚫리겠냐 이거예요. 안 뚫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서로 모여 살기 때문에 나와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거 있어? 있다고. 뭘 해줬어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지금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저 혼자 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바로 문 열면 바로 앞집이죠?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 왜 누가 사는지를 모르냐? 볼 때마다 바뀌어. 자꾸 이사를 다녀. 거기가 이제 그 집 주인이 어디 세주고 어디 가버린 모양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나는 몰라. 저번에 영감탱이더니 오늘 아침 보니까 젊은 놈이 쑥 튀어나와서 당신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사 봤대. 쪽으로.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집이 비어 있을 때하고 누군가 살고 있을 때하고는 밖에 나올 때 기분이 달라요. 누가 산지는 모르겠는데 살고 있을 때는 기분이 썩 괜찮아. 아니, 썩 괜찮은 거 아니라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그 집이 빈 집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으시시해. 다시 말하면 그 집에 누군가가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유틸리티, 효용을 줘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이 수천 가구인데 그 아파트에 나 혼자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갖 데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거기에 그 은행에 돈 빼는 거 있죠? 그 뭐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설치해 있는 게 나 혼자 살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나하고 관계없는 영감탱이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요 송금하는데 돈이 비싸더라고. 저는 몇백 원 받더니 1,000원 받더라고, 또. 그런데 그 1,000원 아끼려고 자동차 타고 어디 가가지고는요, 폰좀 너무 받아. 이 기름값하고 시간. 보세요. 이게 소비자이에요. 이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혜택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소비자잉여라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를 이루고 삶으로써 서로 이익을 준다요. 그러니까 우리 라인이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제시망력이에요. 자, 다음 이거요. 자, 모래자갈 어때요? 전부 다 개인이 모래자갈이에요. 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래자갈만 가지고는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물과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철근을 조직이라고 하면 물과 시멘트는 서로 모래와 자갈과 철근을 연결해 시켜주는 신뢰예요. 신뢰 관계라고요. 신뢰가 없으면 멋대로지. 그럼 어떻게 건물을 세우냐고요. 지금 임페리아라는 건물을 세우고 싶은데 전부 다 모래자갈이에요. 모래자갈이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묶어줄 거냐는 문제. 철근이 있어야 되고 시멘트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어때요? 시멘트 어때요? 사람과 모래와 자갈 사이를 이렇게 흘러가서 서로 연결해줘요. 이게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신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다음. 이게 제시망력의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이 흰개미 집인데요. 밀러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흰개미 각각 하나하나는 이렇게 거대한 흰개미 집을 만들 지능이 없답니다. 지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집단을 이루면은 이런 엄청난 지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밀러 박사는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각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다 가졌는데 이걸 합해주면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서점에 가시면 집단지성, 그런 책들이 많아요. 집단지성과 정치, 집단지성과 경제, 중국의 의사결정 과정, 집단지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요, 우리 민주주의가 뭐예요? 집단지성이에요. 19살 먹은 사람도 한 표, 70 먹은 대학 교수도 한 표예요. 그렇죠? 똑같이 만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만 의견만 맞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전체주의 사회를 이긴 거예요. 전체주의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거 해! 그러면 탁! 민주주의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왜 해?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속담이 못난 갑파치 셋이 누구를 이긴다? 제갈량을 이긴다. 실제로 제갈량이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모든 관료들은, 지금 같은 공무원들은 내가 결정한 의견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다 하느냐. 근데 실제로 어떤 하급 공무원이 비판을 했어. 그 하늘 같은 제갈량을 말이야. 그랬더니 제갈량이 불려들었어. 너는 이제 죽었다. 왜? 그 당시 제갈량이 황제를 대신해서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제갈량 극구 칭찬하는 거야. 이놈이 바로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 총나라가 안 망한다 이거야.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망한다 이거지. 이게 제심합력이에요. 자, 다음. 자, 이게 제심합력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렛대죠? 레바 지렛대요. 요 그림만 보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못해가지고 수학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기 W라는 무게하고 요 받침점 요 A하고 곱해 준 거 하고 요 B하고 F하고 곱해 준 것이 같다예요. 그러면 요 B가 길면 길수록 F는 작아져요, 커져요? 지금 헷갈리죠? 되게 작아지나? 이게 길고 이게 작으니까, 이게 B가 길면 길수록 F는 작아져요. 작은 힘으로 큰 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작은 힘으로 큰 걸 들어올. 수학 시간에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이걸 보고도. 자, 이걸 들어 올려야 돼. 이게 인생의 무게야.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무게인데, 내 라인이 길면 길수록 내 힘은 적게 해도 큰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라인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짝대기가 인생의 무게를 들어 올리기는 커녕 누르니까 부러져 버려. 하나도 못 들어줘. 이 짝대기의 강도가 트러스트예요. 신뢰예요, 신뢰. 어떻게 파트너와 스폰서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로 되어 있냐. 이게 초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초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결론. 이게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거든요. 벌써 이 100년 전에 해놓은 말인데, 이 아저씨는 100년 후에 다단계가 생길 것을 안 것 같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오는 것이 시작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시작이에요. 함께 왔어요. 혼자 오신 분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어. 누군가 가자고 그러니까 보국대 끌려가듯이 왔어 지금.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온 것이 시작이야 이제. 그 다음에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하는 것이 progress, 발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 양반 학력이 뭐예요? 이 사람 대학 나왔어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했던가 못했던가 몰라. 그런데 일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Coming together is 뭐예요? Beginning, 시작이야. 함께 온 게 시작이야.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함께 계속 일하는 것이 발전이야.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게 성공이다. 자, 5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